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트비의 제임스입니다. 최근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논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르신들의 노후에 가장 힘이 되고 있는 노령연금을 15%나 감액하는 제도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 연금개혁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해서 기존의 9%에서 13%로의 인상은 여야 모두 합의한 상태이지만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받을지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 43%, 민주당 44%로 1%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졌는데요. 자동 조정 장치는 기대 여명과 가입자 증감률에 따라서 연금액 인상률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이지만 연금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의힘과 연금 자동 삭감 장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소득 대체율 1% 차이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어르신들께서 받을 노령연금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합의가 어려운 걸까요? 먼저 국민의힘 43%, 민주당 44%, 즉 소득 대체율 1%가 노령연금에 미치는 차이는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계산한 자료는 없지만 연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추정한 결과 한 달에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이고 이를 연금 수급 기간 25년으로 가정한다면 현재 가치로 9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자동 조정 장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들어간 제도로 연금액의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다면 1975년생의 경우 받는 연금액이 15% 줄어든다는 정부 추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를 민주당에서 수용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 44%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에 민주당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를 실시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는 조건이라면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시민사회의 반발로 인해 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금 전문가들은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면서 2025년 기준 우리나라 노령연금 수급액이 월 평균 65만 원으로 최소 생활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것이 큰 문제라며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국회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금의 소득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사라지고 경제 부처 중심으로 재정 안정만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조정 장치가 시행되면 어차피 연금액이 깎일 것이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얼마를 올릴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국회 승인을 피하려고 자동 조정 장치를 만드는 것인 만큼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당이 다수당이 되면 국회 승인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연금 재정의 악화와 예산 부족의 이유로 어떻게 하면 노령연금을 적게 줄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연금 지출은 국민 총생산 GDP 대비 3.5%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은 3.5%로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에는 매년
10조 원씩 세금을 투입하는 상황 속에서 연금 재정의 고갈을 운운하며 노인 빈곤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께서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잘 관리하셔서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본인 소비분의 관리에 대해서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34만 2,510원, 부부가구 54만 8천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 즉 재산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증빙 자료가 없다면 모두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신청 시에 재산이 일정 기간 동안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증여재산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쓴 돈을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2025년 기준 기타 증여재산은 단독가구 251만 2천원, 부부가구 기준 304만 8천원을 자연 소비분으로 매달 차감해주고 있고, 여기에 본인 소비분이라고 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그만큼을 차감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타 소비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은 진단서, 영수증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는 학원비, 등록금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차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도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 이혼 합의서, 법원 판결문, 계좌이체 내역서를 첨부하시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타재산 증가분과 부채상환금도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계좌에 있는 일시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했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부채의 범위는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채에만 한정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인 54만 8천 원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타 일시금을 잘 관리하셔서 감액 없이 100% 모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독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제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